여러분은 어떨지 잘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끝이 없어 보이는 에너지 원천으로 인해 배로 늘어나는 생생한 상상력과 창의력은 좀처럼 성인기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인식할까요? 과학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들의 상상력은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을 기억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산타클로스, 요정, 그리고 다른 환상적인 존재들을 믿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수많은 실험에서 어린아이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쉽게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완전히 꾸며진 것에 속지 않고 허구와 현실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3살 때부터 어린이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들이 뭔가를 꾸며내고 있는지의 여부나 현실과 가상의 것의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장난감과 실제 물체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텍사스 대학의 제클린 D. 울리 교수는 11살까지의 어린이들이 가장 현실성이 없는 생물과 현상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올바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마술을 보여주면 어린이들은 여러분이 마법사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제 제 마법 지팡이의 먼지를 털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2. 어린이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발달 단계를 2가지로 구별합니다. 11세 미만의 단계와 11세 이후의 단계죠. 두 단계의 차이점은 11살 이하의 아이들은 추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반면 11살 이상의 아이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마이크, 사라, 그리고 톰이라는 3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사라보다 키가 크고 사라가 톰보다 더 크다면 어린이들 중 누가 가장 클까요? 만약 여러분이 즉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11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마치신 걸 축하드려요 라고 해야겠죠? 반면 먼저 3가지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여전히 발달의 첫 단계, 즉 구체적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른들은 아직 경험하지도 못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바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물체를 보거나 만져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서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내 눈앞에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 말이죠. 3. 아이들은 처음에 부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 외에도 아이들은 말 그대로 시력이 다릅니다. 진짜 아이들은 아니고 갓 태어난 아기들 얘기예요. 어린이들이 처음 눈을 떴을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이 초점이 없고 흐릿해 보이고 눈 앞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되신 분들, 여러분의 아기는 여러분 또는 산부인과 의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흐릿한 상태는 아기가 6개월이 되기까지 지속됩니다. 9개월이 되면 시력은 더 선명해지지만 여전히 보는 얼굴이 낯익은 얼굴인지 아닌지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색깔과 풀 HD 해상도와 같은 시력은 1년 후에나 완성됩니다. 4. 어린이들은 언어를 번개같이 빠르게 배웁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사실 이에 대한 이론은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촘스키는 아이들의 뇌에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언어 습득 장치 또는 LAD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장치는 뇌 MRI 스캔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언어 정보를 더 잘 파악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순전히 가상적인 것입니다.
촘스키는 언어 습득 장치가 인간 진화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 빨리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 장치가 유용하죠. 어린 나이에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심지어 올바른 방법으로 문법 규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도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말을 배우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네, 30살 때 한번 이렇게 언어를 배워보세요. 아니면 60살 때 해보세요. 5.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관점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더럼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자신들 앞에 놓인 컵에 그림을 그리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컵에는 손잡이와 측면에 그려진 꽃에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은 꽃을 볼 수 있었지만 손잡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컵에 손잡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8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앞에 놓인 그대로의 컵을 그렸습니다. 측면에 손잡이가 없고 옆에 꽃이 있었죠. 하지만 7세 또는 그 미만의 아이들은 모두 손잡이는 있지만 꽃이 없는 컵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실험은 7에서 8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시각이나 관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린이들 앞에 있는 그림에 따라 그리라고 요구했을 때도 어린이들은 자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그려냈습니다. 즉, 어린이들이 손잡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린이들의 그림에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게 궁금해지네요. 만약 어린이들이 옳게 이해하고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면요? 6.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MRC 런던 의학연구소에서 행해진 또 다른 실험에서 증명되었는데요. 이는 셀리 앤 테스트로 알려지게 되었죠. 간단히 말해서 아이들은 셀리와 앤이라는 2개의 인형을 만났습니다. 셀리는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고 앤은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셀리가 바구니에 구슬을 넣고 방을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앤은 조용히 구슬을 훔쳐서 대신 그녀의 상자에 숨깁니다. 셀리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그녀가 먼저 구슬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답해야 했습니다. 3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은 즉시 앤의 상자를 가리켰고 4세 이상의 아이들은 바구니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셀리가 앤이 자신의 구슬을 가져간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만약 자신이 뭔가 안다면 셀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뭔가를 숨겼을 때 저를 바보인 것처럼 쳐다본 이유가 이거였군요. 7.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깍꿍놀이 아시죠? 하지만 이 놀이가 어떤 원리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살 이하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어떤 물체를 보지 못하면 그 물체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웃는 이유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이 떠난 줄 압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까꿍이라고 말하고 다시 나타나는 거죠. 우와, 정말 엄청난 속임수군요. 성인기까지 이 재미를 즐길 수 없다니 안타깝네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숙제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냥 얼굴을 가리시고 짠! 사라지는 거예요. 8. 어린이들은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발끈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을 3살짜리 아이에게 보여준다면 어린이들은 신발끈이 영원히 묶여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신발을 벗지 못할 때 울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마도 아이들이 동시에 2가지 다른 차원의 개체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이 앞에 부피는 같지만 길고 좁은 모양의 컵과 낮지만 넓은 컵이 2개 있다면 그들은 낮은 컵이 더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긴 잔에 물을 낮은 잔으로 붓는다면 아이들에게는 물의 양이 커진다고 생각될 거예요. 마법이 따로 없군요. 9. 도덕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는 우리와 다릅니다. 도덕이란 사실 꽤 주관적이고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은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경험으로 도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작기에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죠.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연구자들은 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덕 규정을 따르는 반면 나이 든 아이들은 이미 선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성인기의 주관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부러 유리컵 하나를 깨트리거나 실수로 유리컵 여러 개를 깼을 때 무엇이 더 나쁜지를 물으면 어린이들은 여러 잔을 깨트린 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집에서 유리잔을 깨트리면 부모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걸로 알죠. 지금 약간 미안한 기분이 드네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아이들이 어른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다른 예를 생각해내실 수 있나요? 물론 키가 더 작기는 하죠.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깍꿍놀이 하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을 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